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학년도 동아대학교 대학혁신성과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대학혁신성과포럼 진행을 맡게 된 대학혁신사업단 허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과포럼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영상을 송출하였으며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하여 대학혁신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를 직접 소개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본 포럼에 앞서 동아대학교 이정규 대학혁신사업단장님이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장 이정규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성과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신 동아대학교 구성원 여러분과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참여하는 모든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0학년도 동아대학교 대학혁신 성과포럼은 대학혁신을 통한 학생 성공 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인 마이크로 모듈 이중 전공제를 운영하고 24시간 밀착형의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대학 최초로 스마트 협력형 강의실과 하이브리드형 자동 녹화 첨단 강의실 구축 등의 교육 인프라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전국대학 최초로 실시간 온라인 지창업 멘토링 플랫폼을 구축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은 많은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아대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지난 3년간의 동아대학교의 혁신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대학 차원에서의 성과의 설명식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경험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난 3년간의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것 외에도 앞으로 대학의 혁신 방향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를 통한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야기된 학력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 등 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혁신과 발전을 고민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학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포럼은 우리 대학의 우수한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대학 혁신에 대한 수요자의 경험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포럼을 통해서 대학 혁신을 추진하는 모든 대학의 지혜가 모아지고 지속 가능한 대학 혁신의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규 사업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대학교 이혜우 총장님께서 성과포럼의 개최에 대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들을 모시고 2021학년도 동아대학교 대학혁신 성과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학은 새로운 기술 및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학의 위기 담론이 현실화, 전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8년 파일럿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4년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대학의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21년 연차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학 교육과 학생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 성과는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포럼이 지난 3년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정진해온 동아대학교의 교육 성과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의 대학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굴을 마주보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만 공유와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 이러한 점검과 공유의 시간이 앞으로의 대학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과 포럼에 참석자분들을 환영하고자 하는 총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이해우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일궈낸 사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도전학기제, 꿈을 위한 도전으로 도전학기제를 통해 자기주도적 교육을 실현한 학생들의 경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도전학기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영웅입니다. 지금부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공허의 프로덕션의 도전학기제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전학기제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저희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전학기제를 수행하면서 지나온 과정과 이를 통해 저희가 느낀 점과 성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은 부산의 지역번호인 051과 제작사를 의미하는 프로덕션을 합쳐 051 프로덕션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학교 강의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을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덕션을 결성할 당시 4명 모두 부산의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영상을 제작하여 해결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느끼고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브라운관을 통하여 직접 만든 영상을 전파를 통해 송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저희는 전공 시간에 배운 퍼블릭 액세스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퍼블릭 액세스는 다음과 같이 영상 소비자, 즉 시청자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방송사 프로그램 중 의무 편성되어 있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에 송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흔히 영상 제작은 기획, 촬영, 편집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결국 누군가가 시청을 해야 진정한 영상이기 때문에 앞에 3단계에서 송출을 추가하여야 진정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학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기회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저희에게 남겨진 과제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송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송사들은 시청자 즉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이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그조차도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들이 지상파 방송에 송출되었던 경험을 살려 처음으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부산 지역의 청년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부산의 청년 인구 비율은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취업과 주거 등의 이유로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을 탈부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 모두가 부산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년들의 진솔함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뜻의 청진기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상파 방송에 송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비도 필요하고 바쁜 학업 일정 등 제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도전학기제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도전학기제를 보았을 때는 저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과제를 수행해야만 도전학기제라는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크게는 지역사회를 위해 작게는 저희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결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전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급된 장학금을 일부 제작비로 충당하고 전공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박수빈 학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윤입니다. 저희는 청진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도전이라는 과제명을 정하고 방송 송출을 위한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KBS, 부산 MBC, KNN과 같은 지역 방송사에 저희의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을 저희 팀의 목표로 설정하고 도전학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영상 공모에 지원하여 제작 지원과 방송 송출 약속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제작 지원을 이끌어내고 제작된 영상을 판매하는 과정이 전문 프로덕션의 제작 과정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지난 4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제작 지원을 받아 영화제에 참가할 수 있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전학기제에 참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 제작 기술은 물론이고 기획안을 만들어 제작 지원을 신청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기획 의도를 잘 녹여내 스토리보드를 구성하였고 전문가 인터뷰와 다양한 출연진을 섭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인재평생교육원과 황보승희 의원을 섭외하였고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산의 모습을 촬영하여 편집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제작의 3단계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방송 송출을 위해 평소보다 더욱 디테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인 권영성 교수님과 꾸준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았으며 교수님의 격려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KBS 부산 열린 채널, 부산 TV로드 방송 두 곳에 저희의 영상을 송출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판매한 대가로 소소한 방영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부터 연말에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전학기제를 통해 방영비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상 제작 기술과 지역 사회에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큰 교훈입니다. 이번 도전학기제를 하며 만든 영상 이외에도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협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등 설치를 촉구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어 KBS 부산에 프로그램을 송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동적인 시청자에서 실제 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청자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에게 퍼블릭 액세스권 도전학기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과생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활동을 보고 도전학기제를 진행하는 후배들을 목격하기도 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도전학기제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다양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열린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새로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제에 선정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팀원 중 일부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 방송사와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도전학기제를 통해 저희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때는 도전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의실에서 배우기만 했던 이론들을 저희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한다는 것이 도전학기제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4학년인 저희에게 학교 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당당하게 도전학기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051 프로덕션의 도전학기제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직무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함으로써 도전학기제에 대한 선순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정영욱 학생과 그리고 박수빈 학생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 손으로 교양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동아대학교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이 활동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양교육 학생평가단 4기 단장을 맡은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교양교육 학생평가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은 학생의 관점에서 교양 전반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를 점검하고 최신 트렌드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양 교과목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양 교과목과 연계된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및 제안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은 2018년부터 2021년 현재 4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수별 이름은 동교동락, ICU, 이루리, 그리고 체험입니다. 이 중에서도 4기 체험은 설문지팀, 홍보팀, 유튜브팀으로 나누어져 교양 과목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평가단 SNS 관리, 평가단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이를 단장과 부단장이 총괄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의 주요 활동입니다. 학생평가단은 교양 관련 설문조사 및 분석, 이를 통한 교과목 제안, SNS 운영, 교양 교과목 홍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교양 교과목 제안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학생평가단 제안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교양 필수 교과목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들은 담당 교수님들께 전달되고 워크숍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과목을 제안하여 총 4개의 교과목이 개발이 되었고 2021년도 2학기까지 총 38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3기 이루리가 제안한 3개의 교과목은 추후에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학생평가단 제안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와 심리는 100%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중독에 의해 젠더에 의해는 각각 96%, 82%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각 교과목을 만족한 이유로는 관심 분야를 학습할 수 있어서 현대 사회의 이슈를 젠더와 연결하여 배울 수 있어서라는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교수님들께 전달하여 지속적으로 교과목 환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은 다양한 SN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4기에서는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자체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NS에는 이전 기수가 제안한 교양 과목 홍보와 수강 신청 동료를 위해 직접 제작한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홍보글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교양교 과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아 우수교양 콘테스트를 운영하며
글쓰기 특강에 참여해서 후기글과 함께 홍보를 하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은 교과목 제안 등을 통해 학생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에 기여하고 2019년 대학 기관 인증평가에서 교육과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이 교양교과목을 제안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재움이다. 재움이다. 오늘 난 동아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별 어때요야만이? 요염하다. 좋아 기분이다. Everybody now. 다 의견내라. 다 분석해라. 다 조사해라. 다 제안해라. 의견내자. 분석하자. 조사하자. 제안하자. 아우! 부단장님 지금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하고 있었죠 저희? 저희 지금 교과목 제안하려고 설문지사 문항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항을 구성하기로 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폼 제작, 홍보 포스터랑 카드 뉴스를 제작합시다. 네, 좋아요. 네,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참여 인원은 총 1,172명이었고요.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취합해보니 그 결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새로운 교양 교과목이 주제는 1위는 심리, 2위는 경제, 3위는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설된 교과목 학점이 2학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교과목 희망 주제로 심리가 가장 많았지만 이미 개설된 과목이 충분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은 경제를 주제로 하여 재테크 교과목을 제안해 봅시다. 이제 자료조사를 해볼까요? 네. 자료조사는 다 해왔나요? 네, 일단 저는 뉴스, 예능, 책, 영화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찾았는데요. 재테크의 기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은 추후에 수업 시간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다른 단원들도 많이 하셨던데 저는 단어의 정의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면은 이런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단어 정의가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자료들 중심으로 이제 수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재테크 자료를 토대로 주차 구성을 해볼 건데요. 우선 1주차 수업으로는 바로 진도를 나가기보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준비해서 학생들과 재테크와 관련된 학생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요즘에는 주식과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모의 투자 대회나 어플이 생각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모의 투자를 주차 구성에 넣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14주차 수업은 지금까지 배운 주식에 관해서 자신만의 소비 투자 계획을 간단하게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주차별 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수업 계획서를 완성하고 관련 교수님들께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해요. 네. Several months later. 와, 우리가 제안한 교과목이 인기가 많나 봐요. 맞아요. 수강 신청 기간에 신청해보려고 해도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도 재학생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역시 학생평가단 활동은 보람찬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지인에게 추천하러 가야겠어요. 갑시다. 예!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기초교양대학에서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직접 교양교육 수업을 만들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수에서는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목 제안이나 그리고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의 첫 기수이니만큼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이 무엇을 하는지 홍보 활동을 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1기는 범죄와 심리 그리고 중독의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와 심리는 그 당시 2018년도 그 당시에 굵직한 범죄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슈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범죄와 심리라는 교과목을 제안하게 되었고, 중독의 이해는 저희 현대인 삶에서 중독은 정말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아야지 그것들을 피하고 또 좋은 중독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가는 교과목이 좋은 교양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와 심리는 학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한 교과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역할은 교과목에 대한 제안이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는 교수님들의 역량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이 인기가 많은 것은 교수님들의 정말 노고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은 저에게 있어서 옛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 친구는 그 당시에 많이 싸우고 그리고 많이 오래 보고 이러지만은 지나고 생각하면은 그 친구만큼 저에게는 좋은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옛 친구가 저에게는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셔서 저처럼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을 옛 친구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평가단은 만족도 조사 실시, 교양교과목 제안, 교양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4기 체험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이전 기수는 홍보 채널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을 활용하였지만 저희 4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의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개설되어 있는 교양교과목을 수강하기만 했는데 학생평가단이 되어 직접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양교과목을 제안하는 그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저희가 제안한 교과목을 학생들이 듣게 된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교양교육 학생평가단 활동은 혁신입니다. 이전에는 학생이 교육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이 만들어지고 학생이 그 과정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의 시각에서 교양을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학교에 전달하여 더 나은 교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양교과목을 제안하는 것도 그중 하나이고요. 이를 통해 교양교육과정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속 내용처럼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과목을 평가하고 그리고 새로이 발굴하여 제안함으로써 교양교육 과정의 환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재밌고 알찬 영상 만들어준 우리 교양교육 학생평가단 4기 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건축공학과의 변지용 학생과 권원기 학생이 함께 참여한 점프업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이수 경험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동아대학교 대학혁신 종합성과포럼 점프업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발표를 맡은 멘토 변지홍, 멘티 권원기입니다.
저희는 간략한 소개 후 계기, 과정, 결과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멘토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건축공학과 3학년 재학 중이고 이름은 변지홍, 직전학기 성적 4.5라는 학점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멘티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멘티도 마찬가지로 건축공학과 3학년, 이름은 권원기, 직전학기 성적 3.93의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가 계기입니다. 우선 멘토로서의 활동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매우 실망하며 화가 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보고자 제가 멘토가 된다면 이 부분을 장점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한 후 취직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을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점프업 2단계 플라이업 성적 향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면 예습 및 복습을 멘토와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혼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멘토에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에 제한되지 않고 폭넓은 지식을 쌓아서 향후 취직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닌 멘토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 과정에 대해서 초기, 중기, 마무리 단계로 총 3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 초기에는 멘티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멘티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1회기에는 건축 시공학 과목의 용어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용어 정리를 우선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멘티의 부족한 학습 정도를 채워주려 노력하였습니다. 멘토의 습관과 제 습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멘토에 비해 저는 너무나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멘토는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고 저는 초기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복학을 하기 전에는 방학 동안 시간을 막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과제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함께 풀면서 용어 정리를 하는 식으로의 활동을 이어갔다면 두 번째 중기에는 중간고사의 시험 기간과 겹쳐져서 연습 문제 및 예제를 푸는 그런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고난이도 문제를 먼저 풀어본 후 멘티에게 과제를 내주어 풀어보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문제풀이에 있어 멘티가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원인을 짚어주었으며 역학 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로 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 및 핵심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멘티로서 중기에는 관련 문제를 연습해서 여러 문제 유형에 대한 상황 대처 능력을 길렀습니다. 단순히 예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연습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심화 문제를 다루고 틀리면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멘토에게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또한 중간고사 이후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멘토에게 질문하고 다시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지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문제에 대한 확실한 풀이법 및 유형별 대처 능력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중기에는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풀이에 대한 과정을 익혔다면 마무리 단계에서는 멘티의 중간고사 결과를 파악하고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스케줄을 함께 정해보았으며 부족했던 과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역학 과목의 경우 멘티는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잘 진행하였으나 변형 유형에 대해서는 약간은 당황하여서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변형 가능성을 예측해보며 스스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말기에는 중간고사 이후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멘토에게 질문하고 다시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지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문제에 대한 확실한 풀이법 및 유형별 대처 능력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고사 이전에 실행했던 공부 방식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민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조금만 유형이 바뀌어도 당황을 하고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 풀이보다는 문제의 유형을 이해하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은 후 유형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접 문제의 수치를 변형시켜 보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미리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변형 유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멘토에게 즉각적인 답 확인을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는 이번에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멘티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멘토에게 컨펌을 받아 보고서를 최종 제출하는 식으로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인 결과와 정성적인 결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멘토로서 저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4.5의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멘티와 함께한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해 점프업 프로그램에서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좋은 기회를 얻어 성과 포럼에 멘티와 함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정량적 결과로는 성적이 3.4점에서 3.96점으로 성적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려움을 느꼈던 학습이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렇게 수치적으로 변화로 나타나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정성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 능력에 대한 재점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4.5라는 학점을 운이 좋게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을 하긴 했지만 내가 받아도 되는 학점인가 성적인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학습량이 늘어나긴 했으나 작업량 또한 늘어났기에 이번에도 또 받을 수 있는 학점인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4.5의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류의 작성 및 시간이 더욱 촉박해졌고 이 활동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좋은 성과를 얻었기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스스로의 한계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시간 관리를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멘티가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덕분에 더 노력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티의 성적 향상을 지켜봄으로써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학습하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정성적 결과로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을 하기 전에는 수업 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짧게 느껴졌고 하루를 계획을 못 세우고 정신없이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멘토링을 시작한 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복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학기까지는 강의를 듣는데 급급하고 복습은 시험 기간이 다 돼서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제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적이 많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쌓여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항상 막막함과 불안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도 시험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멘토링을 하게 되었고 멘토링 초반에는 수업 전에 공부하고 학교까지 오는 것이 귀찮았지만 그래도 시작한 일이기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학기씩 지날 때마다 강의 때 배운 것들을 풀어보고 복습하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해결되고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흥미가 생기고 지식도 남에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저에게 성취감을 주고 큰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3학년이 되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흥미있는 전공 수업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수업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고 문제가 풀리고 흥미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막막했던 진로 결정에 조금이나마 방향성을 잡게 되었고 그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하여 얻게 된 것들을 잘 유지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 성적이 올라서 제가 멘토를 할 기회가 생기면 멘티에게 제가 느꼈던 것들을 말해주고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 및 학과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다시 도전합니다. 과연 저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정체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노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태하고 피곤한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도모하신다면 그 해답은 점프업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은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곤함은 오로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만약 본인 스스로 피곤하다고 말을 하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피곤해지실 것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전에는 목표의식 없이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부랴부랴 공부하던 학생에서 이제는 교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학습하는 습관이 들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으며 자연스럽게 학과 공부 이외에도 여러 프로그램 등에 눈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멘토와 함께 지난 여름방학 공모전 참여 및 수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점프업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성적 향상 Sure, Why Not? 감사합니다. 발표를 맡았던 멘토 변지홍, 멘티 권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토와 멘티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변지용 학생과 권원기 학생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동아대학교 진로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또래 멘토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경영학과의 이동희 학생과 김근희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개발센터 진로또래 멘토링 성과포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께 가는 멘토 경영학과 17학번 이동휘입니다. 저는 나아가는 멘티 경영학과 20학번 김근희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40.7%가 선배들에게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하며 48.6%의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대학교 진로개발센터에서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또래 멘토링은 자기주도성 함량과 진로 적응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그중 타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멘토 양성 과정입니다. 11시간의 양성교육과 3시간의 슈퍼비전을 바탕으로 진로 상담 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멘티는 이러한 준 전문가로 성장한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음으로써 더욱 전문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로또래 멘토링을 통해 멘티님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진로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 있었던 진로를 더욱 명확하게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멘토로 다시 지원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멘티로서 좋았던 점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닌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고민 중 하나였던 진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찾는 방법을 몰라 지원하지 못했던 교내 활동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멘토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진로 또래 멘토링을 진행하며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멘토는 일방적인 리더십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 가장 먼저 도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 발표,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승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전이 두려운 것은 단지 시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저희 진로와 목표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진로 또래 멘토링의 제작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렛츠 고! 네. 진로 고민을 해결하다 보니 정보 찾는 방법들이 엄청 다양해졌네.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나만 알고 있기는 좀 아쉬운데 혹시 어디 좋은 프로그램 없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통에 관심이 생겨서 경영학과로 전과하고 싶은데 혹시 교내에 도움받을 프로그램 없나? 당신은 진로 또래 멘토링 멘토로 선발되었습니다. 미션은 멘토로 선발된 학생의 진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미션에 성공한다면 당신은 진로 또래 멘토링 준 전문가로 승경할 것입니다. 참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진로 또래 멘토링 멘티로 선발되었습니다. 미션은 멘토와 함께 당신의 진로 고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미션에 성공한다면 당신은 경영학과로 전과하는 데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탄탄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참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6회기의 멘토링에 참가하게 됩니다. 6회기의 멘토링을 모두 완료하시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멘토에게 주어집니다. 이동희 씨, 당신의 첫 번째 미션은 라포 형성입니다. 멘토링 첫 회기 멘티와의 친밀도 80 이상을 달성하십시오. 친밀도가 80 미만일 경우 미션 실패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라포 영상 어떻게 하지? 리더 양성교육 때 배웠던 OX 퀴즈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 되겠다. 미션 성공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왜 신청하게 됐는지 진로 고민이 뭔지도 알아봐야 되겠어. 리더 양성교육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 또래 멘토링 멘토를 맡게 된 이동휘입니다. 저는 진로 또래 멘토링 멘티를 맡게 된 김근희입니다. 본격적인 멘토링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에 왜 신청하게 됐는지, 그다음 진로 고민이 뭔지가 궁금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통에 관심이 생겨서 경영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은데 경영학과에 대한 정보도 없고 찾기도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 좀 시작 전에 좀 친해지기도 할 겸 간단한 OX 퀴즈 맞추기로 한번 진행해볼까요? 판넬을 좋아요. 미리 준비해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멘토는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 OX. O. 아니야, X. X? 네. 마지막 기회. X. X? 네. 정답. 맞췄네요. 잘하시네. 자, 첫 번째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은 합동 미션입니다.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회기별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십시오. 미션 성공 시 특별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진로 목표 설정과 회기별 계획에 따라 향후 미션이 결정되니 신중히 작성해 주십시오. 그럼 행운을 빕니다.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보상으로 특별 보상이 지급됩니다.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해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회기별 멘토링 계획과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였는지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제 멘티는 경영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진로 목표를 단기와 장기 목표로 나누어서 세우고 관련된 자격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계별 목표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괜찮을까요? 그래, 적정한 분량으로 계획을 잘 세운 것 같네. 시구기법을 통해 주된 진로 고민을 구체화시키고 그에 따른 멘토링 목표를 세워보면 좋겠어. 정보 탐색 시에는 와이파이 기법을 사용하면 멘티가 원하는 정보나 찾기엔 한계가 있는 정보, 타인의 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다 진로 로드맵까지 작성하면 아주 멋진 계획이 되겠어. 정말 기대가 되네. 네, 감사합니다. 양성교육 때 배운 대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고 우리는 깐부잖아. 세 번째 미션은 교과과정 탐색 및 자격증과 대외활동 파악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과 대외활동 리스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미션 성공. 네 번째 미션은 단기 목표 설정입니다. 1년 이내의 계획이며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션 성공. 다섯 번째 미션은 장기 목표 설정입니다. 1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이며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션 성공. 마지막 미션은 진로 로드맵 작성입니다. 그동안의 멘토링 회계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미션 성공. 축하드립니다. 계획되었던 진로 또래 멘토링의 모든 회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멘티에게는 경영학과 전과와 함께 탄탄한 진로 계획의 성과가 주어지고 멘토는 진로 또래 멘토링 준전문가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유통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진로 또래 멘토링 활동 후 이 관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완성된 진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 커리어 포트폴리오 시상이 있겠습니다. 플라이트 프레시의 강점인 시원 상쾌함은 다른 타사 제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플라이트는 새로운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플라이트의 정서적 전략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진로 또래 멘토링 멘토로 지원하게 된 경영학과 김근희입니다. 또래 눈높이에서의 멘토링은 학생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진로 상담 효과가 극대화된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공유해 주신 우리 이동희 학생과 김근희 학생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이 준비한 영상입니다. 진로 고민을 해결했다면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직 선배 직무 교육, 실무자 양성 과정 교육, 그리고 취업 동아리 등의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 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고자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상반기 GS 리테일에 입사하게 된 권기태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학년 때 교내 취업 동아리인 리더스 클럽 주니어부터 4학년 때 리더스 클럽 프론티어즈 활동까지 총 3개의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활동들이 좋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취업 동아리 활동 중 진행했던 취업 캠프와 취업 수기였습니다. 어떤 직무가 제게 맞는지, 어떤 진로로 가야 할지 한참 고민하던 중
취업 캠프는 제게 그저 빛이었습니다. 동아대학교만의 자체 프로그램인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재직 선배와의 만남 등을 통해 제가 원하는 직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무를 정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선배님들의 취업 수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약 1,300명이 넘는 선배들의 취업 수기를 보며 선배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었고, 특히 실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들이나 취업 수기에서만 볼 수 있는 팁들을 알 수 있어 취업 준비를 하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학교밖에 없는 실시간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인 다있다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직 선배님들께 직무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면접 시 대처 요령 등을 물어보며 편의점 영업관리라는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아대학교 후배님들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그 직무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후배들의 취업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에 재직 중인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 주동하입니다. 저는 일단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동아대학교 취업지원실을 이용하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취업 스터디, 리더스 클럽, 그리고 실무자 양성 과정, 그리고 재직 선배 초청 교육, 이 세 가지가 저에게 가장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직 선배 초청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들이 직접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후배님들이 위해 질문도 받아주고 취업에 관련 팁도 주시고 실무적인 경험들을 들려주는 자리였는데요. 저는 그런 자리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에 제가 원하던 여기 은행에 빠르게 취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취업한 뒤에 어엿하게 선배로 학생이었던 제가 선배로 참여하여 이제 후배님들에게 제 경험과 팁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취업 스터디, 취업 캠프에 한번 참여해서 직접 만나서 학생들에게 제 팁과 경험들을 들려주는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제가 한 3-4번 정도는 줌을 통해 후배님들의 질문을 받고 제 경험들을 들려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후배님들의 이 열정이 저에게 느껴져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학생 때 받았던 은혜를 제가 선배가 되어 이제 베풀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후배님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셔가지고 원하던 곳에 취업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처럼 이렇게 선배가 되어서 후배님들에게 또 선순환된 구조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지원을 위한 이러한 대학의 노력 속에서 학생이 발전하고 대학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졸업한 이후에도 꾸준히 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은 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을 텐데 아마 타지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데일리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글로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중국어학과 이청민 학생과 그리고 정희선 학생이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세계를 향해.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어학과 4학년 이청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중국어 선생님을 동경하고 중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중국어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외국어 학습법이라고 느꼈지만 외국인 유학생 친구를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외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던 와중에 교내 국제교류차의 활동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데일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일리는 어떤 활동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데일리는 2018년부터 국제교류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학생 소통학 서포터즈입니다. 동아 I love you의 약자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동아대학교에서 함께 교류하며 동아대학교를 빛낼 주연으로 그리고 동아인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미도 매우 좋지 않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지난 기수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일리는 공항으로 입국하는 유학생들을 도와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픽업을 하고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물품 구매, 휴대폰 개통 등 한국, 부산에서 필요한 것들을 유학생들에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데일리는 이 외에도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버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데일리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데일리는 제 대학생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때부터 졸업반이 된 지금의 4학년 때까지 쭉 데일리 활동을 해왔습니다. 데일리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8년도 1기 때부터 4기까지 데일리는 각종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동아대학교의 많은 한국인 재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창을 만들었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 덕분에 동아대학교 국제교류처는 외국인 유학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일리 활동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해왔는데요. 그럼 그중 한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어학과 4학년 정선입니다. 저는 앞서 데일리에 대해 설명해준 이청민 친구의 추천으로 데일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극 추천을 하기에 데일리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그냥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국제교류처에서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식 서포터즈 활동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유학생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데일리 4기에 지원한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평소에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제가 데일리에 지원하는데 가장 큰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4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전 기수들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데일리 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생 비자 발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내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일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제교류처의 노력은 계속되어 비대면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의 소규모 활동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만큼 국제교류처는 끊임없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들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데일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这是可以让我在国外也适应得很好。来釜山大学做交换学生已经3个月了，在这3个月的时间里，每一天都过得很有意思，都在进行韩语学习以及专业课的学习。因为交换学生会有学习伙伴在日常的生活当中或者学习上进行帮助，所以因为我的学习伙伴，我也认识了很多的韩国朋友，然后也会和学习伙伴一起进行韩语的交流或者进行中文的交流，所以我觉得很有意思。以后我也会多和我的学习伙伴进行交流，认识更多的韩国朋友，然后也会让自己的韩语实力更加进步。Ich habe tolle neue Freunde gemacht und durch sie konnte ich mehr von Busan sehen und Neues über Korea kennenlernen, wofür ich sehr, sehr dankbar bin. Und ich hoffe, ich kann Ihnen auch mal Deutschland zeigen.
저는 데일리 활동이 외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데일리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향상된 외국어 실력과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국제교육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여러 활동들에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데일리 활동들을 통해 갈고 닦은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일리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 외에도 국내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방학 동안 2에서 3주간의 시간을 함께 지내며 부산 근교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해볼 수 있는 KSS, KWS 프로그램에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던 대학교 1학년 당시에 저는 데일리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데 흥미를 가지고 특히 해외 취업에도 데일리를 통해서 고려해보게 되었습니다. 데일리 활동을 통해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고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마케팅 부서에 입사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취업을 위한 대학 생활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뿌듯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영상을 통해 데일리 서포터즈 프로그램의 역할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청린 학생과 그리고 정희선 학생,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1학년도 동아대학교 대학혁신 성과 포럼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학혁신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그리고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대학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더욱더 분발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를 해주신 모든 발표자분들과 그리고 지금 포럼을 참석하고 계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오늘은 온라인으로 만나 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오프라인으로 전국 대학이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성과 포럼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를 맡은 동아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허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